화성시 병점동에 위치한 한 중학교. 수업이 한창인 학교 위로 전투기가 쉴 새 없이 날아간다.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이 잦아드나 했더니 또 다른 전투기가 학교 위로 날아오른다. 이 학교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엔 군공항이 있다. 실제 소음은 어느 정도일까? 전투기가 지나갈 때 소음은 최대 82dB까지 측정됐다. 생활소음 규제 기준치인 65dB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수원 군공항 주변으로 전투기 소음 피해 학교는 수원과 화성 두 지역에서 초등학교 21곳을 포함해 모두 33곳에 달한다. 유치원을 포함하면 100곳 이상. 피해 학생 수는 3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김포공항의 민항 소음영향지역 학교와 유치원이 6곳에 불과한 현실에 비춰보면 이곳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지 잘 보여준다. 대단지 아파트와 빽빽하게 자리 잡은 상가들, 매일매일 분주히 살아가는 사람들. 전형적인 도시의 일상 위로 전투기가 쉴 새 없이 뜨고 내린다. 일반적으로 우리 전화 이렇게 통화했을 때 대화가 안 되는 편이거든요. 일상적인 생활할 때 많이 불편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의 주민이 대화 등 일상의 불편을 느끼고 10명 중 4명은 신체나 정신적인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응답자 중 61.3%에 달하는 주민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지목했고 청력 감소 14.7%, 과민 분노 등 성격 변화 9.3%, 수면장애 5.3%, 불안감 및 긴장감 5.3%, 두통 4%가 뒤를 이었다. 경기 남부의 중심 도시인 수원과 화성의 인구는 200만 명이 넘는다. 전투기 소음에 노출된 두 지역의 대략적인 면적은 약 34.2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한다. 이곳에 사는 주민 인구는 지표상으로만 25만 명을 넘어섰다. 어째서 군공항은 이처럼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에 세워진 것일까? 수원과 화성에 걸친 군공항이 본격 운영된 시기는 1954년 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인수하면서다. 당시 수원과 화성은 도시로 개발되지 않은 시골 마을이었다. 이랬던 지역들이 정부의 수도권 개발 방침에 맞춰 급속도로 발전했고 인구도 덩달아 증가했다. 지금의 군공항은 이제 주민이 소음 피해를 입고 공군은 시설 협소나 이제 비행 훈련의 제약을 받는 이제 좀 안보적인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이제 일제 강점기 아주 오래전 이제 군공항이 들어설 당시 수원이나 화성이나 거의 시골이었거든요. 주민이나 뭐 주택, 뭐 학교 등 뭐 기반 시설이 지금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국가적으로 지금 개발 정책이 추진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는 고민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제 지금과 같은 불균형적인 지역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이제 선진국은 주변 토지에 대한 이용 계획을 따로 갖고 있는 등 한국 군공항의 여건과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피해 주민들의 불신은 컸다. 여론조사 결과 주민 15.5%는 전투기 소음 피해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답했지만 항의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무려 93.5%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미래도 비관적으로 봤다. 전투기 소음 피해가 감소한다는 긍정적인 전망은 소수에 불과했다. 상당수가 현재처럼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놨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오히려 피해가 증가한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은 군공항 이전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았다. 개발은 했으나 대책은 없었다. 오늘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